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이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방광이 약해졌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상 방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히려 방광이 멀쩡한 분들일수록 더 자주 깨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낮에는 서너 시간씩 화장실 안 가도 괜찮던 분이 밤에만 자꾸 깨는 상황도 흔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중장년의 수면과 신경 반응을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밤에 깨는 진짜 원인은 소변이 아니라 몸이 땀이 와도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완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위험한 오해는 물을 무작정 줄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저녁 수분 섭취를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신경계가 더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깨기 쉬워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탈수에 취약한데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더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화장실을 의식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또 마려울까봐 미리 가보거나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비워보는 행동들이 오히려 방광을 더 예민하게 학습시킵니다. 몸이 긴장하면 방광도 따라서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잠자기 전 딱 1분, 방광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발과 다리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를 아래로 내려놓는 방법이죠.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지인 어머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70대 초반이신 박정숙 님인데 밤마다 두세 번씩 깨다 보니 낮에는 늘 멍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혹시 넘어질까 괜히 겁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더 심각한 건 밤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은 좋게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특별히 물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소변이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워만 있으면 마렵고 다녀와도 다시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낮에는 서너 시간 화장실 안 가도 괜찮은데 밤에만 이상하게 자꾸 마려워진다는 거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잠자기 전 발은 차지 않은지, 다리는 저녁이면 묵직하지 않은지, 누우면 몸이 더 예민해지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발은 늘 차고 누우면 오히려 몸이 더 긴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김영수 님이신데요. 이분은 더 극단적인 경우였습니다. 밤에 4~5번씩 깨다 보니 아예 잠자리가 두려워지셨다고 하더군요.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운전하다가 깜빡 졸 뻔한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수 님도 방광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저녁 시간대부터 다리가 무겁고 발이 차가워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는 머리가 더 또렷해지고 혹시 또 깰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었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는지. 둘째, 왜 방광이 아닌 다른 곳을 봐야 하는지. 셋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1분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밤마다 깨게 만드는 진짜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패턴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율신경 전환 실패입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긴장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돼서 쉬어야 하는데
이 전환이 늦어지면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서울대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의 2023년 자료에서도 60대 이상에서 이 전환 지연이 야간 각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혀졌어요. 68세 박성훈님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잦았는데 자세히 보니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 일을 계획하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런 정신적 활동이 신경계를 계속 깨워두는 거죠. 잠들기 전엔 생각보다 몸의 감각을 먼저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누워도 머리가 먼저 깨어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발과 다리 말단의 긴장입니다. 발과 다리는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면서 긴장을 받아내는데 이 긴장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밤에도 각성 상태가 지속됩니다. 미국 노년의학회지 2024년 연구에서도 하체 말단 감각, 둔화가 야간 각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72세 이정미님은 발이 늘 차가웠고 밤마다 깼는데 잠들기 전 발과 다리를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을 시작하자 깨는 횟수보다 다시 잠드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발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고 이게 신경계 전체의 긴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발을 무시한 채 잠자리에 들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잠자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뇌가 계속 정보를 처리하려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게 문제예요. 눈은 피곤한데 머리는 더 또렷해지는 상태가 되면 방광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세대 수면의학센터 2024년 조사에서도 잠들기 전 30분 이내 스마트폰 사용이 야간요 빈도를 1.5배 증가시킨다고 나왔어요. 65세 김영호님은 잠들기 전 뉴스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전 마지막 10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물을 무작정 줄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저녁에 물을 끊으면 오히려 신체는 더 예민해지고 탈수 상태에서는 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생활습관 연구에서도 과도한 수분 제한이 오히려 야간 각성을 늘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0세 최은숙님은 물을 저녁 6시 이후로는 아예 안 드셨는데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고 입도 바짝 마르고 다음날 컨디션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마시고 언제 몸을 진정시키느냐예요. 혹시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정답이라고 믿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는 화장실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또 마려울까봐 미리 확인하거나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비워보는 행동들이 오히려 방광을 더 예민하게 학습시켜요. 방광은 심리적 긴장에 매우 민감한 장기거든요. 67세 박준호님은 잠들기 전 꼭 3번은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했더니 점차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안심해야 방광도 안심하고 밤도 안심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 아니라 생각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낮에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다리와 발에 누적된 긴장이 밤의 각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2024년 노년 생활리듬 조사에서도 하루 긴장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수면 중 각성 빈도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발표했어요. 당신의 하루는 정말 밤에 끝나고 있나요? 아니면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이제 해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참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몸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잠자기 전 1분 몸을 내려놓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 가운데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곳은 용천혈이라고 해서 감각신경이 밀집된 자리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부드럽게 눌러주면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고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리 안쪽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마디 위쪽에 있는 삼음교라는 지점인데요. 이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하체 전체의 긴장이 풀리면서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깨더라도 예전처럼 확 깨지지 않고 다시 잠들기도 훨씬 수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 호흡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발과 다리를 건드릴 때 반드시 숨을 길게 내쉬면서 해야 해요. 들이쉴 때는 3초, 내쉴 때는 6초 정도로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세게 누르면 오히려 각성이 올라와요. 마사지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숨을 멈추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드시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해야 해요. 셋째, 타이밍은 반드시 잠들기 직전이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하면 다시 긴장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온도입니다. 발이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고 하거나 양말을 신고 하셔도 됩니다. 다섯째,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몸의 방향을 알려주는 생활 조절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하는 게 중요해요. 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시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이미 비슷한 걸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밤에 깨는 이유는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아직 낮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가 밤과 낮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물을 줄이면 해결된다. 참거나 자주 비우면 된다. 방광 문제니까 방광만 신경 쓰면 된다는 생각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오히려 몸은 더 긴장하고 밤에도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안심해야 방광도 안심하고 밤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 신호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발과 다리처럼 하루 종일 긴장을 받아내는 부위부터 풀어주면 전체적인 이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기 전 1분만 발과 다리에 신호를 보내주세요. 발바닥 가운데와 발목 안쪽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깊게 숨 쉬는 거예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도 목이 마르면 물을 조금씩 드세요. 대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양을 줄이시고요. 셋째, 잠자리에서는 화장실 생각 대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로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몸의 리듬을 만드는 거라는 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는 횟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숨은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낮 시간대의 작은 행동들이 밤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지금 가장 불편한 밤의 순간을 한 줄로 간단히 남겨주세요. 깨는 시간대든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